안녕하세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퀀트 염동찬입니다. 2021년 첫 방송입니다. 오늘 준비한 주제는 MSCI입니다. 약 좀 잡혀가지고 막 딱 찍어서 나? 한국어 딱 중간에 껴있는 거죠. 나 왜 목 아파? MSCI 기초 다져보자.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. 원래 모건 스탠리 안에 있었던 인덱스 사업부였어요. 이 인덱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독립적인 회사로 나온 게 MSCI입니다. MSCI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대표적으로 뭐 채권 인덱스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가지수죠. 주가지수가 왜 필요해?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가별로 대표지수는 다 달라요. 예전에 머니셔틀 지수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지수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려면은 이 인덱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국가별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전체를 이용해서 코스피를 만들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합쳐가지고 S&P 500을 만들어요. 코스피와 S&P 500을 비교를 하면은 한국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미국의 대형주가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거에 대한 비교가 좀 정확하게 안 된다라는 거죠. 이게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.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유동주식수라는 거를 이용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식수를 이용하는데 뭔 차이냐면요. 한국은 상장 주식 전체를 시가총액으로 잡고요. 미국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잘 되는 물량만 시가총액으로 잡아요.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 많이 거래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는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요. 자사주도 제외하고요. 구성 종목이 여기는 700개고 여기는 500개고 여기는 30개고 여기는 40개야. 이러면은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국가별 지수를 만들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작으면은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될 수밖에 없어요. 크면은 약간 시장을 대표하지 못하는 종목들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죠.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관이 바로 이 MSCI라는 데죠. MSCI는 인덱스는 동일하고 국가에 따른 기업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교가 가능한 거죠. 코스피랑 MSCI의 코리아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전체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하고요. MSCI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자사주나 대주주 지분이나 뭐 우리사주 지분은 제외한 걸로 시가총액을 합치는 거죠. MSCI 코리아 시가총액이랑 코스피 시가총액이랑 보면은 30%, 20%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. 이거는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 기준으로 하잖아요. MSCI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들은 다 포함을 시켜요. 코스피에 있는 기업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도 자기들의 커트라인만 넘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. 지금 종목수 한 11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120개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700개 정도가 포함되는 코스피에 비한다면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죠. 그렇지만 대표 기업들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다른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. 이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.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이 한국에는 그 상장된 주식 중에 우선주가 있잖아요.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산정할 때 계산이 안 되거든요. 시가총액 변화를 기준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정해진댔잖아요. 우선주 시가총액 늘어나고 줄어든 거는 산정이 안 돼요. MSCI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라고 할지라도 자기네들 기준에 맞으면 포함을 시킵니다. 한국 MSCI 코리아에는 이 삼성전자도 우선주가 포함되고요. 현대차도 우선주가 포함돼요. 코스피에 비해서 MSCI 코리아는 삼성전자랑 현대차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.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PE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요. 밸류에이션이 낮은 삼성전자, 현대차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MSCI 코리아는 코스피보다 항상 밸류에이션이 쌉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시장은 싸 보이는 효과는 있기는 한데 항상 그걸로 사는 건 같지는 않아요. 외국인들이 한국 밸류에이션 보고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외국인들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치, 두 번째 환율, 세 번째 실적. 그쵸.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.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ETF가
MSCI 인도도 상장돼 있고 한국도 상장돼 있고 뭐 러시아도 상장돼 있고 그래요.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에 브라질 보니까 항상 뭔가 선거철만 되면 주가 지수가 급등하던데 브라질 투자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ETF 사면 돼요. 투자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MSCI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.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들이 사용할 지수를 정하고 벤치마크를 정하고 그 지수를 사용을 하면은 지수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사용료를 줘야 돼. 그래가지고 MSCI가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시장이 커지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.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아요. 1%를 보통 100bp라고 하거든요. 몇 bp 안 돼요. 근데 금액 자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한 뭐 0.몇 %를 받아도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. 한국에서도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. 독일 업체 중에 솔렉티브라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신기한 인덱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. 3D 프린터 인덱스 이런 거 만들어요. 3D 프린터에 관련된 기업들로 주가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러면 투자자들이 내가 3D 프린터 회사를 투자하면은 힘들잖아.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3D 프린터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은 되게 쉽게 되는 거죠. MSCI 말고 인덱스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FTSE라고 해요. FTSE는 영국 회사입니다. FT가 Financial Times랑 영국 런던 거래소가 LSE인데 짝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FTSE입니다. FTSE에서도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MSCI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유럽 회사라서 유럽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MSCI가 좀 더 인지도가 높다. 국가별로 이렇게 어디가 선진국이냐, 어디가 뭐 이머징 국가냐 이런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 유일한 차이 두 개인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. FTSE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취급을 하고요. MSCI는 이머징으로 취급을 합니다. 한국은 딱 중간에 껴있는 거죠. 영국 애들은 그 한국 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 미국 애들은 그거 외환시장 좀 안 열어줬다고 선진국으로 분류도 안 해주고 후진국이라고 안 한다니까. 신흥시장이라고 한다니까. 이머징이 후진국이면은 프론티어는 뭐야? 후진국이야? 카메라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거 다 찍어놨다가 나중에 나 약점 잡혀가지고 막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